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이러한 협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찌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참으면 된다, 참고 달래겠다, 가해자한테 돈을 더 주겠다. 이러한 경우 어떤 피해 정도가 상당히 더 커집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00여 사건의 99%는 피해자가 강하게 나가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권리를 보호받는 편이 훨씬 더 이롭고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먹방 유튜버죠. 찌양 저도 종종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 남친으로 어떤 폭행 협박을 당하고 또 나아가서 성범죄 피해까지 당하는 등 좀 억압적인 상황에서 좀 방송 촬영을 했다라고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만 유튜버 찌양이기 때문에 꼭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익금 전체가 대부분 전 남친이 갈취를 했고 찌양은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참고 있던 찌양이 그 전 남친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전 남친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좀 수사가 종결됐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또 일부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또 찌양을 협박하고 또 금전을 좀 갈취하려는 좀 행동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이러한 협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들이 소속된 회사와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회사가 조직적으로 인플루언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문들을 주위에 좀 퍼뜨리고 아니면 또 어떤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남친이 어떤 찌양의 약점을 잡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 아니면 외부에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찌양을 상당히 억압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협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워낙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 과거에, 아니면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제 금전 갈취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어떤 인플루언서들 어떤 이미지를 망칠 목적으로,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할 것에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프로스포츠 선수 아니면 연예인 상대로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형사 고소 의뢰를 해온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변호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좀 불분명하고 좀 믿기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선임을 거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다,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서 또 실형 판결까지 받는 사안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좀 사법 절차를 못 믿는다,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욱 아쉽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도 이제 관련 인플루언서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이 더 크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나를 협박하거나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형사 절차로 들어가서 나중에 언론에 이슈화 되면 내 약점만 크게 부각돼서 결국에는 나만 피해를 입는다라고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찌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참으면 된다, 참고 달래겠다, 가해자한테 돈을 더 주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참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장기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어떤 피해 정도가 상당히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사건에서도 가볍게 폭행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폭행이 정말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감금을 하고 어떤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 하면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좀 권리를 보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여 사건의 99%는 피해자가 강하게 나가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권리를 보호받는 편이 훨씬 더 이롭고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형사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단순히 뭐 협박을 받는다 이런 뭐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돈을 요구하죠. 이럴 경우에 공갈죄, 의무 없는 일을 좀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강요죄, 뭐 협박, 공갈,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받은 피해,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형사 절차 전에 보통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SNS에 이제 뭐 다른 글을 쓰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좀 미리 사전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좀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형사, 사법 절차를 가기 전에 협의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다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나 어떤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인플루언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녹취를 해서 이제 토막을 내서 편집을 해서 언론에 공포될 경우 어떤 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좀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의 약점을 우연히 알게 된 또 뭐 일부 유튜버, 아니면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제3자들이 또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뭐 잘 되면 뭐 금전을 받는 거고, 안 되면 내가 또 다른 유튜버, 또 다른 어떤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걸 이슈화해서 뭐 해당 인플루언서를 뭐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뭐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러한 범죄로 바로 뭐 실형 판결이 나진 않지만 동정 전과가 없더라도 재판부에 봤을 때 그 해당 공인,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또 죄질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되면은 전과가 없더라도 바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튜버들은 뭐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뭐 나는 찌양을 도와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만약에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고 돈을 요구한 것도 입증이 되면은 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미지가 워낙 그 생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협박을 해도 저 사람들이 내 요구를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범죄들이 정말 무슨 뭐 납치를 한다든지 뭐 중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됐지만, 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뭐 공인의 약점을 다시 뭐 인터넷 온라인에 올린다든지, 그래봤자 명예훼손이거든요. 뭐 명예훼손 해봤자 벌금 몇백 받을 텐데 나 한번 찔러보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공갈 해봤자 뭐 그거 초범이고 크지 않으면은 또 바로 구속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 뭐 벌금 얼마 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또 거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악순환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역시도 이러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어차피 이슈화되면 벌금형 처벌,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끝나고, 대신 나는 막대하게 어떤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 어떤 이러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슈화를 못하고 어떤 사법 절차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사적 제재, 뭐 찬성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 사적 제재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사이다 같다, 막 되게 통쾌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내면에 보면은 또 많은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제재는 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뭐 가해자들을 찾아서 뭐 언론에 이슈화하고 공표하는 경우에도, 특히 또 어떤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는 것에 극히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 역시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이렇게까지 될지
예상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버리면 본인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적 제재는 조금 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제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느냐. 그거는 일반적인 법 감정에 봤을 때 어떤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서 범죄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도 이걸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방치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찌양 관련된 사건, 또 유튜버나 이제 인플루언서 등 이제 협박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좀 많은 또 피해자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꼭 인플루언서, 또 유명인들이 아니더라도 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법 절차에 의지를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된다. 내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안 된다, 싫다, 또 이런 저항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가해자의 대부분들이 어떤 가해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위에 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